WHO 세계보건기구가 중국한테 이제 자금 지원을 받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의심 다시 한번 중국 프레임으로 만들 거다. 움직이지 않는 중국을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지금 미국이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핵심은 사실 한국은요, 관세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FTA 체결 국가잖아요. 그건 반칙이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교수님 18일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실험실 유출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의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바이러스 유출지,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지목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말을 썼죠. 네. 이 코로나 19에 대해서 썼고, 이 진원지는 중국이다. 네. 그래서 조사를 해봐야겠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WHO 세계보건기구가 중국한테 이제 자금 지원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그 국제기구를 이렇게 나서서 뭘 하기가 어려웠었고, 오히려 중국은 맞받아쳤죠. 그 당시에. 네. 그 전에 세계 군인 체육 대회가 있었는데 네. 미국이 갖고 와서 퍼뜨린 거다. 아. 또 이런 맞받아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초기 4년이 지나고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왔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우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게 진원지가 중국이다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이고 인류가 어쨌든 극복을 하고 지금 2년 전에 다 이제 끝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왜 이 대목에서 다시 꺼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그다음에 현재 것도 있지만 과거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이제 상황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고 네. 그 중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이나 이런 걸 이제 압박해서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강경 온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받아치자라는 데가 있고 아니면 빨리 좀 협상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물건은 우리가 만들지 않냐. 그럼 우리는 그런 산업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버티면은 물론 옛날같이 수출 못해서 어렵지만 물건은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냐. 근데 미국은 갖다 써야 되는 나라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중국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학자들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가운데 중국이 크게 숙이거나 이러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백악관 이런 데를 통해서 중국의 원죄를 다시 꺼내는 거다. 그러면 이제 나오겠죠. 과잉 생산도 나올 거고요. 그렇죠. 앞으로 환율 조작하는 거, 의도적으로 그렇죠. 뭐 이런 거 또 나올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의심 네. 또는 우려를 다시 한번 중국 프레임으로 만들 거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거죠. 중국은 훔친 기술과 불법적으로 취득한 기술, 강제 이전 받은 기술, 이런 기술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원천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줘서 물건을 만들어서 국제 시장에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국제 시장에서는 네. 중국계 싸게 들어오니까 그 중국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이에 미국의 제조업은 붕괴됐고 그래서 실업자가 많이 나온 거다. 그런데 중국은 그 돈을 가지고 미국한테 도전한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세계를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상 군사력이에요. 그렇죠? 항공모함 전단을 11개나 가지고 있고 네. 국제사회 물류 이동이 움직이도록 뭐 누가 부탁한 건 아니지만 세계의 경찰로서 이전에 그걸 이제 지켜줬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왔던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 사이버 영역에서의 경쟁 이거를 다 도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입되지 못하게 돈이 그러니까 달러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게 뭐 인민폐 국제화 네. 못하게 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해상 군사력 중국이 지금 항공모함 전단을 3개를 구축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중국 건국 100년이 되는 2050년에는 10개 항공모함 전단을 구축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11개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3개를 양분해서 같이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진핑 주석이 한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죠. 태평양은 미중 양국을 품을 만큼 넓다. 태평양은 미국만의 바다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상 군사력도 강화해서 세계적 국가가 되겠다. 그러니까 1대1로 거점을 보면 항구건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 이제 유통망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그게 군사 기지로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거점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조선 해운하고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중국의 해상 영향력을 이제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원래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 그 소위 지나간 일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우한 바이러스 이거를 다시 꺼내서 중국의 부도덕성, 불합리성을 지적을 하고 중국을 어쨌든 무릎을 꿇리려는 그런 시도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중국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 물론 이제 예전에 미국이 그 얘기했죠. 그 실험실 같이 조사하자. 네. 근데 아무 근거도 없이 당신들의 주장만 믿고 왜 조사를 하느냐. 그것도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 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어쨌든 도전자의 반열에서 완전히 이제 떨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중국을 망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저도 이제 뭐 이런 데 출연하면 그렇게 나오죠. 중국은 망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판단할 때는 미국의 말을 듣는 중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미국의 말을 듣는 중국. 그게 G2라는 네. 표현을 이제 중국은 절대 안 씁니다. 중국은 G2라는 표현을 안 쓰고 세계 2대 양대 경제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G2라는 거는 G1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G1은 미국인 거죠. 영원한 1등이고 그러면은 중국은 너희는 G2야. 그래도 세계 넘버 2잖아.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나 싫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G1 하세요. 나는 나대로 또 나도 넘버원 할 거다. 뭐 다른게 할 테니까 그런 경쟁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미국을 넘어서거나 이러는 건 어렵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라는 데가 초강대국이니까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다만 미국의 선제적 영향력과 미국이 가는 거는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나도 이쪽에다 요만큼 해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압박을 하지 말라라는 게 중국의 입장인데 미국은 그렇게 보는 거죠. 저걸 그냥 놔두면 나중에 결국은 미국을 위협하게 될 거니까 지금부터 잘 컨트롤 해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망한다 안 망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뭐 자신들은 타협, 뭐 협력, 협의라는 표현을 쓰겠지만 지금 시진핑 체제에서 미국과 그런 거를 맺게 되면 결국은 트럼프 주도의 시스템에 고개를 끄덕이는 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역량이 예전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눈에 보면 지금이
미국을 따라가거나 쫓아가거나 뭐 이제 종국적으로는 극복하는 기초를 만드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놓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미중 갈등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한 바이러스를 어떤 명분적으로 현재까지는 공격을 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아까 얘기해 주셨죠. 중국인들은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미국의 미주리주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240억 달러, 25조 원이에요, 무려. 네. 그 판결에서 미국이 승소를 했고요. 중국이 돈을 안 내면 미주리 내의 모든 중국 자산을 압류하겠다. 네. 이렇게 밝혔어요. 이런 식이면 주별로 소송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할 미국 수 있죠. 중국 자산 다 뺏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법률적으로 중국이 대응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공론화가 되는 거잖아요. 중국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무슨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이제 버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저 지역이 분쟁 지역이라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독도를 일본이 분쟁 지역화하면 분쟁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이 되는 거예요. 분쟁 지역이 되면 제로섬이 안 되죠. 그렇죠. 나눠서 해라, 뭐 공동 개발해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응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렇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게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손해가 생겨서 이제 자기네 거기서 해서 뭐 승소해서 말씀하신 대로 수십조의 배상금을 내라 그러고 그러면 그게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가면 그거는 중국이 견딜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해외에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나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대응을 하자니 무슨 증거를 갖고 그랬냐라고 서로 이제 하면은 뭐 증거 자료전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실제로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공론화되고 밝혀지지 않은 다른 사실도 또 밝혀질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들은 지금 공격 당하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맞받아치는 게 난 건지 무시하는 게 난 건지 이제 이런 거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네. 이런 것마저도 전부 트럼프의 협상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나 이런 거는 관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비관세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가 부가가치세를 뭐 우리도 지금 부가가치세가 10%잖아요. 그 한국도 부가세 10% 부과하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코스트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돼서 미국이 더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 부가세 부과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쪽에서 받겠다. 이런 게 이제 비관세 장벽을 또 막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 볼 때는 미국 페이스에 말려든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법률적 대응이라든가 이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걸로 이제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미국에 살고 있는 화교라든가 이제 이런 데까지 가면은 이제 중국도 급해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뭐 협상에 들어간다든가 뭐 하여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중국을 테이블로 지금 끌어내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지금 미국이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세계 유일 패권국 지도국으로서의 어떤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흐름과는 조금 괴리가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망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가 저런가? 트럼프 황제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식의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백악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대변인이 얘기하는데 조금만 곤란한 문제가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흐름.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의회 민주주의 미국
뭐 이제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한테는 또 부담이 되겠죠. 물론 얼마나 어떤 보관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다 이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를 해소해야 재정 적자가 감소되고 그래야 감세를 할 수 있고 감세하는 의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성과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성과를 거두는데 핵심은 중국이 숙이고 들어오거나 중국과의 타협이에요. 근데 이게 안 하니까 지금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라는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이게 실질적으로 어쨌든 뭐 그런 걸 떠나서 이미지에 좀 손상을 입힌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갈등 혹은 전략적으로 경쟁 구도가 심화되다 보니까 중국이 최근에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보면 동맹의 틈을 만들려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찾아보니까 중국의 서열 6위 딩쉐샹 상무부 총리가 15일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을 전격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럼요. 이게 끌어안기죠. 사실 끌어안기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중요한 산업 분야가 중에 하나가 중국이 가장 힘을 못 쓰고 있는 반도체 부분을 한국을 압박해서 한미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거. 그렇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서열 6위 이제 상무부 총리가 이 한국의 삼성전자 서한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소위 한국과 중국 간에 특히 중국이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여기고 있는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력 관계 그리고 미국한테 또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삼성이랑 이런 그 흐름을 가지고 갈 거니까 사실은 전략적으로는 그 서한 반도체 공장의 전략 지위가 올라갔지만 자칫 잘못하면 미중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TSMC도 마찬가지고요. 대만에. 네, TSMC도 남경에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네. 거기도 지금 대련에도 그렇고 뭐 그 SK 같은 데는 HBM의 독보적인 그렇죠. 지금 존재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파트너십 유지 이거를 이제 택한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부활, 중국 견제에 한국의 조선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들을 한 10가지 정도만 갖고 있으면 네. 상당한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반도체, 배터리,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조선이라든가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한국이 세계 최강이었는데 중국이 많이 따라왔고 LCD 같은 건 다 뺏겼고 올레드 뭐 이런 것도 지금 중국 거가 가성비가 워낙 싸게 좋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앞설 수 있는 격차를 유지하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한국이 생존하는 방법인 거죠. 미중 사이에서.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예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그리고 우리도 미중의 이제 수출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조금 뭐 다변화, 이 시장 다변화 얘기는 아시겠지만 뭐 몇십 년 된 얘기예요. 그럼 한 번에는 안 돼도 조금씩이라도 그걸 해나가는 거가 중요한 거고 사실은 잘 해왔죠. 네. 잘 해왔는데 이런 이제 복합 경쟁, 복합 위기, 복합 안보 시대에는 사실은 이제 더 어려운 거죠. 우리가 지금 리더십도 마침 그 혼란에 빠져 있고 이제 6월 3일 날 나옵니다만은 그 사실 한국의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그 미국이 지금 이제 협상 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부가 어디까지 협상을 할지 어디까지 사인을 할지 이것도 지금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대로 또 미국의 압박이 시작이 될 거다. 우리한테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뭐 같이 하자 이런 게 있을 거고 사실 한국은요. 관세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FTA 체결 국가잖아요. 그쵸.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반칙이죠. FTA는 상호 무관세 하기로 지금 사인한 건데 그거 다 필요 없었고 FTA가 있건 없건 관세를 때려버리면 그리고 그 관세 방식도 실질 관세 방식이 아니고 그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무역 의존도지 그게 어떻게 관세입니까? 나는 이만큼 수출하는데 이만큼 수입했으니까 그거가 다 나머지 부분이 관세로 계산해가지고 니네가 우리한테 90 정도 되니까 내가 반뚝 잘라줄게. 나는 관대 45만 내. 이렇게 지금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게 지속되는 것이 과연 국제무역체제나 양자관계 유리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0.0 몇 %대 관세였단 말이죠. FTA 때문에. 네. 물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보편 관세 10% 빠졌죠. 철강 자동차 25% 이미 4월 12일부터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벌써 이거는 그럼 FTA를 뭐하러 맺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지금 리더십이 없는 현 정부가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앞으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참 고민인 거죠.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 또 현 정부의 또 마무리도 잘 해야 될 거고 요게 정말 우리 국익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로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런 걸 가지고 정쟁에 휘말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돼. 물론 이제 다 생각들이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한국 국익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힘을 모으면 그게 뭐 새 정부가 됐든 어떻게 됐든 거기에 힘이 실어질 거고 다른 나라하고 뭐 협상을 하거나 할 때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냉정한 시각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요즘같이 정말 미중 갈등으로 우리나라가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면서 요 위기를 현명하게 좀 이어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 뭐 많은 분들이 다 고민하시지만 우선 우리가 새우는 아닙니다. 그죠? 새우는 아니고 나름대로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데 돌고래 외교를 해야 된다. 돌고래처럼 좀 능동적으로 민첩하잖아요. 그 움직이고 하는 게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최근에 미중 관세 전쟁이라든가 이제 양측의 대응이나 이런 걸 보면서 너무 그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주식이나 막 트럼프 말 한마디에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들을 보면 조금 더 한 발짝 떨어져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물론 이제 지금이 찬스야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전반적인 이 갈등의 본질, 트럼프가 원하는 것, 시진핑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이런 큰 틀을 좀 생각을 하시면 판단은 어차피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게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또 모셔서 좋은 인터뷰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